가 5강에 나와 있는 오륜가 우리가 잘 아는 오륜이지 삼강 오륜 알잖아, 그지? 3강 오륜의 그 오륜을 말하는 거야. 오륜의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부부 사이, 형제 간에 우애겠지, 그지?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그 다음에 형제니까 원래는 장유유서, 그 다음에 붕우유신, 뭐 이게 이제 오륜에 해당되는 거야. 륜이 윤리를 말하는 거야. 윤리.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지켜야 되는 건데, 조선시대 때가 유교 가치관이야. 유교 성리학 유교 가치관이야. 유교에서 중요시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5가지 오륜에 해당되는 거라고. 효도도 있고 충성도 있고 부부간에 서로 공경하는 거,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믿음, 신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쭉 할 거야. 그래서 1수부터 5수까지 5개, 아니구나. 여기까지 다 쭉 나왔네. 8수네, 8수. 난 지금 올인이라 해서 5개인 줄 알았더니. 자, 그러면 각 수마다 유교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나올 거야. 그럼 가치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면 돼. 자, 첫 번째 1수부터 보자. 부자 간에 어떤 가치관인지. 한마디 못된 풀이 봄이슬 맞은 후에, 한마디 못된 풀. 자, 이 못된 풀은 당연히 자녀가 되겠지요. 자식을 말하는 거야. 자녀. 자, 그 다음에 봄이슬. 당연히 봄에 이슬이 내리면 풀을 적실 거 아니야. 이건 부모가 되는 거야. 다른 수가 아니라 여기서는 부자에 관련된 거니까 풀은 자녀고요. 그 다음에 이슬은 부모가 되는 거야. 이슬은 부모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처음에 시작이었어. 봄이슬. 그 다음에 풀은 자녀인데 앞에 뭐가 되어 있냐? 못된 풀이라고 그랬어. 못된 풀. 알았지? 한마디도 못된 풀이, 한마디가 뭐야? 다 자라지도 않은 거잖아. 여기서의 한마디는 작다, 뭐 이런 얘기야. 한마디도 다 자라지 않은 풀이 봄이슬 맞은 후에 잎이 넓고 줄기가 길어 밤낮으로 불어났다. 이거 성장했다는 얘기지. 자, 생각해봐. 풀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니잖아. 봄이슬, 물기 촉촉해야지. 그러면 봄이슬이 부모면 부모가 봄이슬이 풀한테 이렇게 줬잖아. 그치? 그럼 부모가 주는 게 뭘까요? 그럼 당연히 뭐 사랑 정도 되겠지. 그치? 관심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불어난다. 점점 컸다 그런 얘기야. 이 은혜, 사랑과 정성 키워주신 은혜, 하라는 얘기는 매우란 뜻이야. 매우 만극하니 끝이 없다. 갚을 줄을 몰라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다. 뭐가? 이 은혜의 은혜. 이 은혜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사랑이고,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했네. 그지? 부모님이 주는 사랑을 봄이슬이 풀한테 적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원래는 부모하고 자식 관계인데 이걸 봄이슬과 풀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1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은혜, 즉 부모님이 키워주신 은혜,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정성, 이런 것들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다. 이게 첫 번째 1수에 나온 내용이야. 두 번째 볼까? 자, 2수는 임금과 신하라고 나왔지, 그지? 그럼 당연히 충성이겠지. 자, 이 임 먹이시고, 임이 누굴까?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되겠지. 임은 임금을 의미한다. 임금님을 임이라고 그랬어. 먹이시고, 먹게 하시고, 사동이야. 이 임이 입혔단 말이야. 보통 이런 시조는 다 대꾸야. 어떻게 대꾸되나 볼까? 이 임이 이렇게 짝이란 말이야. 먹이시고 입히시니 다 짝이지, 그지? 그러면 표현법이 뭐야? 그러면 일단 대꾸법이고, 그 다음에
뭐뭐 하시고 뭐뭐 하시고 이게 반복됐으니까 반복법이라고 볼 수 있어. 대꾸와 반복. 첫 번째 초장. 이수야 지금 10번 죽고 산들. 아유 10번 죽고 10번 다시 살아난들. 님의 덕을 잊을 소냐? 잊을 수 없다. 서리법이고 님의 덕을 잊을 수 없다니까 님의 덕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좀 생각해봐. 10번을 죽고 10번을 살아난다고? 좀 오버한 거지. 과장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10번 죽고 이런 뜻이라면 이거는 가정하고 있는 거지. 가정법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10번 죽고 10번 다시 태어난들 그러면 이거는 가정이고요.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고 10번 죽고 10번이면 아주 많은 거니까 과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중장은 가정과 과장이 돼 있다. 그리고 님의 덕을 잊을러냐? 잊을 수 없다. 서리적 표현이고 강조하고 있다. 님의 덕을 강조하겠다. 만일, 만약, 만일, if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이 돼야 되겠지. 대의를 모르면 대의가 뭐야? 임금님이 주신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거 이런 게 대의란 말이야. 꼭 지켜야 되는 의리, 정의 뭐 이런 거야. 모르면 종놈이나 다르지 않다. 역시도 서리법이 또 한 번 나왔어. 그거 잊어버리면 종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종놈과 같다 그런 뜻이야. 알겠지? 그러면 서리법이 공통적으로 쓰였고요. 가정하고 있고요. 여기 또 비교하고 있어.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어? 저 대의를 잊어버리면 그 대의를 지키는 사람과 대의를 잊어버린 사람을 비교했어. 대의를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라면 대의를 모르면 그건 종놈이다. 종놈과 비교하고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이수는 군신간의 관계니까 군신유의 상강 오륜 중에 군신유의에 해당된다. 그걸 얘기 안 했네. 처음에 나온 거는 부자유친이라고 하는 거야. 부자유친. 보통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여기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의리는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충성을 하고 보답하고 이런 게 의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부부가 나와야 되죠. 오륜 중에 부부유별이라는 게 있어. 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구별. 그러니까 이 구별은 뭐냐면 남자가 하는 일도 있고 여자가 하는 일도 있고 남자의 생각도 있고 아내의 생각도 있고 이게 달라야 한다는 얘기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잖아. 두 성이, 자, 이 성은 우리가 이름의 성을 말하는 거야. 두 성이 한데 모여 함께 늙어 죽자 하니 결혼했네요. 부부지요. 그 다음에 100년 동안 정호야 여기에서 더하랴마는 야 100년 정호 감정과 서로 좋아하는 거 이 부부만큼 함께 100년 동안 두 성이 모여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부부에서 더할까? 더하지 않죠. 이런 것도 서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니 더하랴마는 그랬으니까 이게 어미 때문에 서리법이라고 100% 장담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런 건 서리법이지만 그렇게 하랴마는 그래. 여기까지 나왔다. 그럼 당연히 서리법이지. 그러니까 이건 뭘 강조한 거야? 부부 간의 정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가장 서로 간의 정호가 좋은 건 부부 사이다. 그걸 강조한 거라고. 알았어? 그래도 공경할 줄 모르면 자, 공경이라는 게 바로 부부 사이의 공경을 의미하는 거고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야. 저구안이 있느냐? 저구안이 있느냐? 자, 저구안이 있느냐? 해석을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정분, 즉 정호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사이 좋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정호라고 할게요. 그거는 다른 것들이 비길 수가 없어. 최고가 부부 사이거든. 근데 여기 만약에 그것 말고 공경이라는 부분을 다하지 않으면 서로 좋아만 하고 상대방, 남편, 아내 서로 공경하지 않으면 저구 아니겠느냐? 저구안이 있느냐?
여기는 세만도 못한 것 아니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 역시 비교가 나와야지. 부부 사이에 공경하는 것과 그러지 않으면 그렇단 말이지. 비교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야지 저구가 안 되려면 물수리라는 세만도 못하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게 뭐라고? 공경이라고요. 공경.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게 뭐라고? 공경. 지아비 지어미가 지켜야 되는 것은 공경이다. 역시 비교라고 얘기했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나온 건 사수, 형제네. 형제. 자, 먼저 나서 뒤에 나니. 그러면 형이 먼저 낳는 거고, 먼저 태어난 거지, 그지? 뒤에 나니 동생이 나는 거야. 차례야 다를지라도, 그치? 순서는 있지, 순서. 순서는 있어. 첫째가 먼저 나고, 둘째가 그 다음에 태어나겠지. 하지만, 앞뒤 달려서 한 젖으로, 이건 엄마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동태동기라고 하는 거야. 동태동기가 뭐냐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친한 사이일까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이 이 뜻을 모르면 이 뜻. 자, 앞뒤에 달려서 한 어머니가 키워냈단 말이지. 함께 자랐단 말이지. 이 뜻을 모르면 금수. 짐승이란 뜻이지. 원래 금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 수는 들판 야생의 짐승, 이걸 말하는 거야. 금수만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 금수랑 또 비교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순서는 있어서 첫째, 둘째 있지만 한 어머니가 키운 그렇게 가까운 사이야.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역시 비교가 나와야 되겠죠. 비교.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라고 보면 돼. 쭉. 첫 번째 일수 빼놓고 계속 비교하고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면 만든 강조. 왜 비교를 많이 썼을까? 강조하는 거야. 뭘 강조해? 자, 순서가 있지만 형제끼리 우애가 있어야 한다. 우애를 강조한 거야. 그 다음에 부부끼리는 공경을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인간과 신하 사이는 대의가 강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은혜, 부모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거야. 알았니? 여기서는 그렇지만 일수에서는 비교 없다. 알았니? 여기는 없는 거야. 하지만 2수, 3수, 4수까지 계속 비교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수로 가죠. 5수. 나무로 생긴 것이 이토록 친우하랴. 자, 뭐 우리가 보통 친우라는 건 그 아주 가깝고 두텁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남남인데 이토록 가깝고 두터울 수가 있겠느냐? 역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뭐할 샤잖아. 샤.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 위에는 뭐뭐 하느냐 그랬지만 그건 서리법이고 여기는 영탄법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면, 야, 남남인데 저렇게 친하고 두터울 수가, 가까울 수가, 그건 친구밖에 없지요. 그래서 붕우유신을 지금 얘기한다. 오륜 중에 붕우유신. 자, 손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랴. 손잡고 말할 때 쟤라는 얘기는 때를 말하는 거야. 어깨만 두드리랴. 어깨만 두드리랴. 역시 서리법이야. 서리법 또 나왔어. 서리법이다. 어깨만 두드리겠느냐. 그거 말고 더 예를 들면 이거야. 이렇게 손을 잡고 말할 때 어깨만 두드리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 위로 뭐 이런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야. 단지 저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막 이런 거라는 얘기야.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어떻게 뽕밭이 바닷물이 돼? 말도 안 되지. 이건 과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나왔어, 과장. 뽕밭이 푸른 밭인데 바닷물이 되어도 이게 원래는 상전벽해라는 말을 갖다 쓰면 돼. 상전벽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그런 뜻이야. 뽕밭이 바닷물이 되어도 뭐 아주 많이 달라져도 중요한 게 뭐라고?
신, 믿음. 붕우유신의 신은 잊지 말으리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붕우유신, 네, 친구 사이에, 벗과 벗 사이에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 이었으니, 자, 당우 멀어지고 한당송 이었으니, 자, 그러면 당우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한당송,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를 말하는 거야. 시대가 이어졌단 말이야. 당우는 멀어지고, 이 말은 요순 시대는 멀어지고, 이게 태평성대야. 그 다음에 요순 시대가 지난 다음에 한나라가 오고 당나라가 오고 송나라가 오고, 그래서 쭉 이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막 달라진 거지. 천지 오래거니 세상돌이 아니 변할런가? 변할 수밖에 없죠. 천지 오래거니 세상돌이는 아니 변할런가? 변하지요라는 뜻이야. 변하지요. 자, 천지는 오랫동안 그 이어지지만 세상의 도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는다. 아니 변할런가? 변하지요라는 뜻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런가도 이것도 물음표를 치는 서리적 표현에 해당하는 거야. 변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한마디로. 세상의 도리는 변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도 일곱 구멍 우리가 자 생각해봐. 일곱 구멍이라는 게 뭐냐면 눈, 코, 입, 귀 하면, 자,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귀가 둘, 입이 하나. 이걸 말하는 거 아니? 그래서 눈, 귀, 코는 구멍이 두 개잖아. 코는 하나지만 구멍이 두 개잖아. 6개에다가 입 하면 7개가 되는 거야. 그래도 7구멍 가졌으니 뭔데? 인간이니 오륜이야 모르랴? 오륜을 모르면 안 되지요 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오륜을 알아야 한다. 역시 서리법이다. 계속 지금 서리법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이렇게 서리법이 계속 나와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세상도리는 변한다. 강조. 그 다음에 오륜을 모르랴? 자, 오륜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되잖아. 강조해야겠다.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하면서 강조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6수 지금 나왔어. 특정한 건 아니지만 윤리도덕, 여기서는 오륜의 윤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윤리를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옷밥 부족하니, 자, 옷하고 먹을 거 입을 거가 부족하니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어. 당연하지. 배고픈데 무슨 예의고, 다 빨가벗고 있는데 무슨 예의야. 옷 입고 밥 푸짐하게 먹어야 그 다음에 예의를 차린다는 거지. 알겠지? 가서 당서를 불관이 여기느냐. 자, 이거는 뒤에 해석이 나오는데, 불관이라는 얘기는 상관없다 여긴다라는 뜻이야. 상관없다고 여기느냐. 가숙당서, 이거는 가숙당서는 가숙은 글 공부하는 거고 당서도 서당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교육기관이지. 뒤에 해석이 나와. 자, 교육기관. 이게 상관없다 여기느냐? 상관없다고 여길 수 있겠느냐? 여기면 안 되지. 그치? 가숙당서 있잖아. 자, 예의를 배우고 예의를 지키려면 가숙당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거기 가서 배워야 하는 거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치? 그래도 보고 들으면 어디서? 가숙당서에서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가숙당서가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서 배울 곳은 가숙당서다. 뭘 배워? 예의 같은 거, 예의범절, 인간의 도리. 이 예의라는 게 여기선 윤리, 인간의 도리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숙당서 관계없다고 여기느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거기 가서 보고 들으면 배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7수가 마무리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수로 가볼까?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이웃 미우면 갈 데가 없다. 그대로야.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대. 한 고을을 버리고 한 나라가 다 버리리. 자,
이웃을 미워하면 사이가 안 좋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고을이면 다 망가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나라도 망가져 버리는 거잖아. 그리고 고을이나 나라는, 자, 고을 나라는 혼자 사는 데가 아니죠. 이웃이 있는 거지. 어? 이웃이 있는데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고을을 버리고 갈 거야? 나라를 버리고 갈 거냐고. 버리러 갈 수 없지. 그지? 그러니까 잘 지내야 한다는 얘기지. 100년도 못 살 인생. 이건 우리 일생을 말하는 거고, 그러그러 어떠리. 그러그러가 뭘까? 잘 서로가 이웃끼리 미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그러하게 지내는 게 어떠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알았어?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정리가 좀 필요해. 자, 처음부터 문제 풀기 전에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자, 일수부터 한번 봐. 일수. 자, 일수의 내용은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뭐야? 부모님이 키워주시는 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갚아야 한다. 즉 효도하라는 뜻이 강하다. 그 다음에 이수로 가볼게. 임금의 사랑과 관심, 보살핌.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야.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대의를 모르면, 이건 아니고 불충이지. 이건 대의를 모른다면 불충. 그러면 뭐 하라는 뜻이야? 충성 다하라고. 대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삼수로 가볼까? 요거는 부부 사이에 공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수로 한번 가볼게. 사수는 형제간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나왔던 우애가 중요하다라는 얘기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다음 친구끼리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수로 가면 여기 볼까? 오륜을 지켜야 한다는 거. 윤리도덕 같은 거. 여기서는 오륜이라는 게 부모한테, 부모 자식 간에, 임금과 신하 간에, 뭐 친구끼리, 형제끼리, 부부끼리,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걸 지켜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숙당서가 예의 같은 윤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학업하라는 뜻이야. 학업. 이 학업이 꼭 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을 가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그러 어떠리. 이거는 이웃끼리 이웃이고, 대상은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강조의 내용이 다 다르지만 이걸 하나로 확 묶어버리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생각하면 돼.